네, 안녕하세요. 유원태입니다. 네, K리그 2라운드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보시는 대로 대전 하나시티즌하고 울산 HT 경기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2월 두 번째 주였나요?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경기 있을 때 제가 그거 끝나고 뭐 광주, 포항 또 어디였죠? 전북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고 제가 그때 뭐 울산도 할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못했어요. 못했어가지고 이번 라운드 끝나고 한번 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침 또 대전도 첫 라운드에서 3대 0으로 크게 승리를 거뒀었고 또 이번 시즌에도 뭐 어찌됐든 활발하게 이적 시장을 보낸 팀이기 때문에 같이 평가하면 좋겠다 싶어서 고르게 됐고 제가 또 하나 골랐던 이유는 이 주민규 선수의 영향, 이적의 영향이 두 팀 모두 있겠죠. 울산을 떠나서 대전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제 시즌 초반엔 대체로 웬만한 팀들 다 한 번씩 건드리고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번에 대전 울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그래도 뭐 저기 뜨거웠던 경기죠. FC 서울하고 FC 안양 경기도 리뷰를 하나 더 해볼까 싶은 생각인데 그것도 이제 어떤 그 경기 자체의 리뷰도 있지만 어, 시즌 어떤 전망을 담아서 FC 서울하고 FC 안양의 첫 두 경기를 보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자, 일단 뭐, 다른 경기는 다른 경기에서 하고, 대전하고 울산 경기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울산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대전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전보다는 울산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자, 일단 울산은 ACL 엘리트에서, 이제 탈락을 확정하게 됐었는데, 그 경기도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불이람 원정에서 졌던 경기도 그렇게까지 나쁜 경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불이라 원정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그 경기도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거의 풀 로테이션을 돌리는 상황이었고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전술적인 것도 사실 울산이 잘하는 하고 싶어하는 김판공 감독님이 하고 싶어하는 전방 압박을 하는 펼치는 전방 압박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 찬스를 파생시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앞에 무게를 두는 축구가 아니라 조금 안정적으로 뒤쪽에다가 쓰리백도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울산이 몸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있었고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그 그리고 이제 울산이 지난해 있었던 그 경기들에서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다 이긴다 그래도 그 16강 진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조금 실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뭐 이기면 좋고 아니면 뭐 올해는 아쉽게 됐다. 그냥 저기 클럽 월드컵 나가고 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경기 자체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좀 이러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다만 이제 그 FC 안양한테 패한 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 결과였죠. 많이 아쉬운 결과였는데 이번 경기하고도 저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갈까 해요. 그러니까 울산은 지금 K리그에 들어와서는 그 ACL 엘리트 경기랑 별개로 굉장히 앞쪽에 많은 숫자를 두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바둑을 불러오면 뭐 이게 사실 되게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거라서 크게 이제 뭐 다른 이야기가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앞쪽에 이제 그 많은 무게를 두고 경기를 펼치고 이걸 또 하나 반영하는 게 최근에 이제 뭐 물론 조금 보야니치가 느리다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인식이 있잖아요. 얘가 좀 굼뜨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보야니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가 느리기는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안 뛰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타고나기를 빨리 뛰는 것보다는 그한 60% 정도 힘으로 계속 뛰는 쪽에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보시면 그 윤재석 선수 득점할 때 보면 거기 벌써 페널티 박스 안까지 도와주러 가잖아요. 그리고 수비할 때도 깊이 내려와주고 이따금씩 요렇게 측면 바깥쪽으로 띄워주면서 이제 공격 숫자를 더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이게 막 어떤 고승범 선수는 보면은 이 선수는 진짜 에너지가 넘친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뛰어다닌다 그러면 보야니치 같은 경우는 이게 야, 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하다가 안 되면 또 나 또 딴 데로 간다, 간다, 간다.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주전 경쟁에서, 수비형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또 보야니치를 놓고, 그 옆에 파트너도 또 김민혁 선수를 놓으면서
김민혁 선수도 이제 아시겠지만 기술도 갖추고 있고, 이 선수가, 어떤 그 다부진 면도 좀 있긴 하지만 이 선수가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선수 유형도 어떻게 보면은 공격 능력을 갖춘과 동시에 성실하게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죠. 근데 이 선수도 보면은 폭발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부지런히 뛰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보야니치 김민혁을 같이 출동을 시키면서 허리 쪽을 조금 이제 안정화시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부지런하게 뛰는 선수. 그다음에 이제 앞에는 이 라카바를 놔가지고 여기든 여기든. 근데 보통 이쪽보다 이쪽 침투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많았죠. 그죠? 이쪽 들어가서 이제 엄원상 선수하고 같이 뭔가 만들어가는 장면이 많았고, 최전방에 허율이 나왔고, 네, 그런 장면들인데, 이게 뭐 지난 경기에서는 뭐 이청용 선수가 이제 나왔었고, 이진현 선수가 나왔었고, 뭐 이기훈 선수도 있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선과 삼선 이 중앙의 특징은 굉장히 그 앞으로 많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뛰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진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 또 부지런한 선수들이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전형적으로 어떤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든든하게 받아주고 뒤를 받쳐주는 유형의 선수들이 아니라 조금 더 움직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기동력이 강조되어 있는 라인업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울산이 가지고 있는 팀 컬러죠. 우리는 앞으로 많이 전진할 거고, 이쪽으로 침투해서 들어가면서 공격 찬스를 만들 거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침투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의 약점은 결국엔 뺏겼을 때 카운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많이 뛰는 이 허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압박해서, 오히려 이 선수들이 뺏어서 압박해서 나오려고 할 때 이걸 다시 끈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상대를 더 취약한 점을 공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이제 그런 말도 했었는데, 챔피언다운 축구다, 좀 상위권 축구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 안 됐던 경기가 전 사실은 FC 안양과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FC 안양과 경기에서 저는 근데 내용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찬스들도 꽤 있었고, 어, 안양을 잘 옥죄었던 건 사실입니다. 옥죄었던 건 사실인데, 마무리가 안 됐던 것들이 좀 아쉬웠던 점이고, 그런 찬스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주민기 선수의 이적 여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경기들이 있어요. 그 내려선 팀들이 유난히 또 집중력이 좋은 경기를 하는 때가 있고, 특히나 이제 골키퍼가 선방쇼가 계속해서 나오는 경기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공격수들이 평소 같으면 널만한 것들인데 이걸 못 넣어주네 하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강팀들도 축구 팀에서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승점을 드랍하는 경기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뭐 맨체스터 시티가 그렇게 강하다고 하지만 무패 우승을 잘 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 5무 무승부 하는 것보다 2승 3패가 승점이 더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 그냥 무승부를 하는 것, 그러니까 지지 않는 것보다도 이기는 게 상당히 이익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울산이 안양한테 진 게 개막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지, 이게 뭐 시즌 중간에 이런 경기들은 나올 수가 있는 거였고, 그게 그냥 시즌 처음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리뷰를 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밀어놓고 있다가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 전 제일 아깝게 생각했던 점이 이제 허율 선수의 그 전반전 중반에 있었던 그 장면입니다. 왼발로 때렸던 장면인데, 그게 그 허율 선수가 왼발을 잘 쓰다 보니까 조금 마무리를 왼발로 하려다 보니 막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오른발 왼발 더 잘 때리는 선수가 있다거나 조금 더 그 문전에서 침착할 수 있는 선수가 있었다 그러면, 그 장면에서 허율 선수 장면에서 안양전입니다, 득점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선수가 이제 주민규 선수가 되겠죠. 예. 지금 보면 그 울산의 전반적인 그런 수비에서 공격수가 해줘야 될 역할들이나 중원 구성을 따졌을 때는 사실 주민기 선수가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전에서도 주민기 선수가 전방 압박을 수행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 그 울산의 전반적인 그 경기 운영이 1차 압박에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압박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공을 뺏고 빼앗고 뺏고 빼앗고 뺏고 빼앗고 또 빼앗기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때는 허율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동력이나 그런 싸워주는 모습들이 좀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여기저기 빠져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버텨주는 유형의 선수들보다는 측면 쪽으로 빠져주는 선수들이 또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로 빠지고 나가면 이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허율 선수가 장점은 있죠. 장점은 있는데 이게 이제 안양전, 그러니까 대전전에서는 잘 먹혀서 그게 이제 윤재석 선수가 득점을 하기도 했고 허율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대전을 이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건 또 대전이 맞불을 놔주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전반전 그에는 사실상 그냥 힘겨루기에 가까울 정도로 서로 뺏고 빼앗기는 상황이었고 후반전에 이제 득점을 또 울산이 또 좀 이른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고 후반전에도 또 추가골을 만들어내면서 대전은 오히려 울산을 공격하려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울산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라인을 내려놓고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주민기 선수가 그런 뺏고 빼앗는 상황에서 이제 있는 건 허율 선수보다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근데 이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울산이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었던 상황인 거고 FC 안양전 같은 경우는 득점이 나오지 않고 경기가 어렵게 풀리다 보니까 이런 때는 사실은 허율 같은 유형의 선수들보다도 좁은 공간이었잖아요. FC 안양이 거의 90분 내내 촘촘하게 수비를 쌓고 울산이 계속 이제 밀어붙이니까 일단 버티고 보자 하던 상황에서 마지막 찬스를 잡아서 득점을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득점력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주민규 선수가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주민규 선수가 팀이 없음으로 해서 FC 안양전에서 더 어렵게 경기를 펼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울산이 외국인 공격수를 하나 야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야구가 보면은 이제 이 선수가 좀 득점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선수고 그 외에 어떤 팀적인 움직임에는 그렇게까지 헌신적이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확실한 득점력을 야구 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더 확실한 득점력을 가지고 있고 압도적인 개인 기량을 갖추고 있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를 갖춘 조금 더 좋은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선수가 영입이 되어야 울산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뛰고 많이 뛰고 싶은 경기라고 한다 그러면 그 컨셉에 맞춰서 허율 선수를 쓰는 게 맞을 것이고 이제 득점을 노리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한 방을 노릴 거라 그러면 오히려 주민규 유형의 선수가 하나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더 좋은 더 젊은 더 잘 뛰는 선수가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변화를 모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기량이 좋지만 조금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아닌 선수들은 조금 빠져 있는 것들이 좀 보여요. 울산에도 그런 콘셉트의 변화가 주민기 선수의 이적과 함께 이제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조금 빠져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뭐 이규성 선수라든지 이규성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 수비를 안 한 선수는 아니지만 제 최대의 강점이 좀 공을 가지고 이동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게 또 삼선에서 그런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조금 김판공 감독님이 원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고 또 그런 선수들이 조금 정우영 선수도 약간 그런 어떤 기동력보다는 본인이 이제 후방에 그 자리를 잡고 앞에 뛰는 선수들을 쓸어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기동력 있는 선수 좀 원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민규 선수의 이적을 가지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의 이적으로 촉발된 어떤 하나의 그 어떤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울산이 지금 과도기에 있구나라는 거를 보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의 시점을 보면. 그래서 선수단의 변화도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다른 선수들을 계속 이제 본인이 원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주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게 지금 잘 될 때는 대전전처럼 먹히기도 하지만 안 될 때는 FC 안양전처럼 패할 수 있는 경기들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때라도 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번 시즌 초반에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FC 안양이 잘 내려선 것도 맞고 울산이 좀 그 상황에서 고전했던 것도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즌 초반이고 잔디가 얼어 있는 상황이라서 공이 잘 안 구르는 건 맞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공이 빠르게 구르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하는 팀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인데 그거랑 별개로 울산 선수들의 템포가 조금 떨어지는 감들을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감 있는 공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넓게 서서 이 공간들을 노린다고 한다 그러면 패스가 좀 빨리 연결되고 바로 투입되고 해서 이쪽을 공간을 메우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8번 선수가 이 11번 선수한테 패스를 딱 넣는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고 이 공간을 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한 패스가 이쯤 들어갔을 때 이미 여기 있는 선수가 이렇게 달려 들어가고 이 선수 발 앞에 들어왔을 때는 한 이쯤 움직여 있고 가는 중이겠죠. 공 맞아서 갈 때는 이미 동일선 여기 들어갈 때는 뒤늦게 쫓아오는 이 선수가 뭐 이렇게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예. 그래서 여기가 뒤늦게 벌어지고 뭐 이 선수가 들어가는 뭐 이런 거 제가 자주 설명드리잖아요. 이런 걸 살리려 그러면 뭔가 맞아 들어가고 터치가 적어야 되고 템포가 높아져야 되는데 FC 안양전에서 그게 안 맞아서 보면은 뭐 이희균 선수가 드리블을 시작하는 장면도 보시면 한 두 번쯤 건드려 놓고 드리블을 시작한다거나 그런 점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선수들도 팀에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선수들끼리도 서로를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서 또 이제 팀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선수단 구성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즌 중반까지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돌아가던 것과는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축 선수들이 몇 명 남아 있다고 하지만 거의 새롭게 판을 짠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울산은 좀 과도기에 있어서 시즌 초반에는 오락가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전전도 제가 보기에 와 잘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지향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리그에서는 상위권에 갈 수 있는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만 잘 맞추면 그렇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고 이거를 결국에 정리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승점을 잃고 어떤 다른 이제 진짜로 판버지 아웃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될 정도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든다. 예,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드릴 말씀 있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 얘기를 좀 드리면 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지훈련 때 이제 또 그 훈련장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좀 들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연습 경기 결과도 안 좋았던 걸로 들었고 근데 시즌 초반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혹평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전 팬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전주련 뭐 소식 들은 거 없냐? 그래서 제가 안 좋다던데 겨울 전지훈련에서 태국에서 안 좋다던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경기도 포항전도 그렇게까지 뭐 3대0을 이겨서 좋긴 한데 포항도 뭐 찬스가 많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경기를 띄엄띄엄 봤었는데 한번 다시 돌려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고 이번 울산전도 보고 했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전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울산은 다 설명드리고 평가를 드렸지만 대전을 좀 평가를 드리면 대전은 이번 시즌에는 매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매기가 뭐냐면 그 판을 그러니까 요즘에 그 연애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나 연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막 이런 데서 그 판을 흔드는 사람들을 나타내면 매기라고 하잖아요. 매기남이다, 뭐 매기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잘 안 봐가지고 그래서 그 매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 스플릿도 갈 수 있고 하위 스플릿도 갈 수 있고 이런 중위권에 있는 팀인 것 같긴 한데 상위권도 잡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면 하위권한테도 잡힐 수 있는 팀. 그래서 마치 2년 전에 이민성 감독이 했던 그때의 느낌을 다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팀의 전술이 다행히도 제가 이제 들었던 거는
제가 들었던 거는 그 전지훈련 때 뭔가 좀 주도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풀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개막을 하고 딱 보니 지난 시즌 파이널 라운드에 좋았던 흐름을 유지하려고 하는 걸로 돌아간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전반전에 굉장히 전방 압박을 많이 걸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힘이 있을 때는 그냥 싸움꾼이에요. 그래서 주먹 쥐고 일단 너 주먹 날려? 그러면 일단 나도 좀 대충 맞고 너 때리고 본다. 약간 이런 축구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포항전에서도 굉장히 상대방 최후방 이쪽부터 공을 잡고 있는 걸 압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고, 여기서 상대가 제압박해가지고 이쪽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뺏기는 즉시 다시 압박,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압박, 다시 압박하고 다시 압박하고 해서 계속 싸움 거는 형태를 썼거든요. 그래서 포항전에서도 경기력이 전반전에 굉장히 치열한 흐름이 됐었고, 이번 울산전은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제 차이가 뭐였냐면 그 포항전에서는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후반전에 조금 내려서 가지고 그래 포항 너희 급하지 덤벼 하다가 잘 버티고 그거를 결국에 주민규 선수가 두 방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3대 0으로 깔끔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고, 이번 경기에서는 먼저 실점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싸움을 걸었지만 울산이 한 후반전 중반 정도까지는 싸움 받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울산을 확실하게 제압할 만큼은 뭔가 보여주지 못했고, 본인들이 주도권 잡았을 때도 울산 상대로 뭔가 그 확실한 걸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국에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두 골 차로 패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울산이 내려선 팀 상대로는 대전이 내려선 팀 상대로는 이번 시즌에도 뭔가 확실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울산전에 좀 투박했던 것 같고 구택 넣으면서 그냥 박스 안에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좀 단순한 방식으로 취했거든요. 근데 그게 먹힐 수도 있어요. 먹힐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확률이 떨어지죠. 섬세하게 공략하는 거에 비해선.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강팀들을 만나가지고 주먹 쥐고 싸운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일기역을 날릴 수 있는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이 조금 도깨비 같은 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아까 울산에서는 주민규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그런 확실한 마무리를 해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선 팀 상대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반대로 대전 같은 경우는 주민규 선수가 꽤 적합한 유형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일단은 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첫 득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제골이 중요한 어떤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기라고 하는 확실한 킬러를 가지고 왔다 라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주민기 선수가 또 그 등지는 플레이에 굉장히 능하고 볼키핑이 좋은 선수고, 또 때로는 머리로 떨어뜨려 주는 것도 잘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리드를 잡고 있을 때 머리로 떨어뜨려 주는 것들에서 단순하지만 또 이제 여기서 중원 싸움 벌어졌을 때 단순하게 때려줄 때도 있잖아요. 이거를 머리로 관리하거나 본인이 잡아주면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벌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주민기 선수가 사실 그 역습 상황에서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건 강하지만 뭐 본인들이 막 이렇게 점유를 잡고 있을 때 상대 수비수 뒤로 막 침투해 들어가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받아주고 가는 유형의 선수지.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내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선수일 수 있는데, 대신에 볼이 투입됐을 때 시간을 벌어주는데 이때 본인의 공격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많습니다. 최건주라든지 또 마사도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선수고, 그다음에 이제 신상훈 선수가 나왔었는데 신상훈 선수도 뭐 뛰는 건 잘하는 선수죠. 저 직선적으로. 그다음에 후반에 들어오는 정재희라든지 김인균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볼을 잡아놓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면, 혹은 이쪽 선수들이 막 파고 들어갔을 때 주민규 선수가 따라 들어온다 그러면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궁합들을 봤을 때 속도 내줄 수 있는 선수와 함께 주민규 선수가 잘 어울리는 선수라서 대전한테는 나쁘지 않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전도 따지고 보면 제가 그 전지훈련 때 들었던 것처럼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컨셉트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시즌 초반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팀과도 싸울 수 있는 팀이고 약팀을 공략하지 못할 수도 있는 팀. 그래서 약간은 도깨비 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드리고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대전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그렇게까지 깔끔하고
섬세하게 풀어가는 건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포항전에서도 본인들 뭐 주도권 잡고 있으면 막 적절하게 롱킥을 썼죠. 예, 그래서 주민기 선수 머리 맞추고 떨어뜨리는 장면도 있었고, 그 제 친구가 말해줘서 제가 좀 관찰을 해봤는데, 최건주 선수도 뭐, 머리 잘 쓰더라고요. 보니까 이 선수가 위치 선정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윙포워드지만, 측면에 있는 선수지만, 그냥 서서 헤딩을 하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움직여주면서, 공쪽으로 움직여주면서, 그 러닝하는 걸 이용해서 헤딩 잘 떨어뜨려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많긴 한데 이게 또 섬세하진 않고 아무래도 머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거는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발로 차주는 것보다 이렇게 땅에서 구르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전이 이제 확률 높을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내려선 팀 상대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막 싸움 벌인다고 했지만 그런 싸움을 안 해주는 팀도 있잖아요. 그냥 엉덩이를 뒤로 빼가지고 그래 너희 압박하고 싶으면 압박해. 우리 완벽한 역습기에 올 때까지는 볼 점유율을 내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는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안양도 그렇기도 하고 뭐 대구도 그렇기도 하고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포항전처럼 조금 완급 조절한 팀 상대로 잘 먹힌다 그러면 시즌 그 좋은 시점에 승점을 쌓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잘 안 먹힌다 그러면 또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따지고 보면 울산이 뭐 이길 만한 경기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지만 뭐 대전도 나쁘진 않았다.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또 그 일을 또 조금씩 다시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졌어요. 집에서 쉴 때보다 많이 피곤해져가지고 리뷰를 자주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뭐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그래도 놓치지 않고 매 라운드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네, 언제나 그럴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서울하고 안양 경기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주 중에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한번 보내시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